자, 오늘은 동사와 관련된 내용을 싹 다 정리하고, 그리고 너네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냥 외웠던 문법 개념들 있죠? 그걸 싹 다 이해시켜 줄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왔는가? 아니 이런 거야. will은 과거형이 뭐야? 그죠? would지? must 과거형 있어 없어? 왜 없을까를 알려줄 거예요. 왜 대체 없을까? 너네가 살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고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문법 개념을 정리하는 작업이 안 되면 뒤에 문장 복귀가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하나씩 볼게. 자,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앞에 있는 그림은 지난번에도 보여줬죠. 일단 영어가 어느 뿌리에서 왔냐라는 걸 일단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상업 문명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발달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유럽 언어 공통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만약에 본인이 보통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으면 잘못 공부한 거니까 그건 그냥 버리세요. 아시겠죠? 명사는 그냥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그렇다면 셀 수 있으면 그게 단수냐, 복수냐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셀 수 없으면 뭐 하면 돼? 셀 수 있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거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명사는 무조건 문법 문제에 뭐밖에 못 내냐면 수일치밖에 못 냅니다. 됐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너네 나중에 뭐 다른 언어를 공부하든 그죠? 기본적인 문법의 프로세스에서 큰 틀은 두 개입니다. 명사랑 동사요. 알겠죠? 그래서 방금 명사를 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를 얘네는 우리랑 좀 다르게 봐. 얘네는 말 그대로 그냥 이런 거야. 지연이 예를 들어 내내 시켰는데 거기에 이상한 거 나왔어. 거기 시켜 안 시켜? 다시는 안 시키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시킬 때 제일 민감하게 본 게 평점 1점짜리들이죠. 신뢰를 받을 수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장사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동사는 쉽게 생각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야. 현상, 그죠? 그건 동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늘 동사 배운다고 했잖아. 결국 동사는 사실이냐 그렇지 않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사실이 아니라는 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으니까 추측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퀴즈를 내볼게. 10초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각자 한번 영작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야. 되게 쉬운 거 알겠지? 시작. 성준아, 뭐라고 하면 돼? I changed my name yesterday. 이렇게요. 그죠? 당연하죠. 정답입니다. 자, 나는 어제 내 스마트폰을 고쳤다. 자, 지연아 시작. I fixed my smartphone yesterday. 그래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너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너네 잘못 영작한 거야.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장 사역동사가 뭐야? have make let, 그죠? have make let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소연아 그 뒤에는 뭐 써야 된다고 그랬어? have make let 동사 원형이라고 분명히 배웠을 거야. 이거 빠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배웠던 사실이에요. 근데 정작 니네 써먹지를 못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죠? 저번에 얘기했죠? 아는 거랑 쓰는 거랑 다르다고. 정작 너네 아는데 쓰지를 못한다고요. 왜 그게 어디서 출발하냐? 자, 나는 어제 개명했다. 개명이라는 건 니네가 이름 바꾼다. 예를 들어 현수가 저 뒤에 있는 조현수랑 이름이 겹친다 해서 나 오늘부터 현우 할래 라고 해서 너가 오늘부터 나는 이름 현우야 라고 하면 주민등록증 만들면 현수야 현우야. 현수죠. 너가 바꾸는 거 의미 있어 없어? 너가 바꾸는 거 의미가 없어. 근데 너가 바뀌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겠죠. 어디 가서? 법원 가서 개명 신청하면 되죠. 법원 가서 개명 신청하는 행위가 결국은 내 이름이 바뀌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핸드폰을 고쳤는데 지금 핸드폰 고장나면 어디 갈 거야? 대리점 갈 거 아니에요. 수리점 가서 고쳐달라고 할 거예요.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핸드폰 고쳤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고쳐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요. 사역동사 왜 배운 거냐면 내가 직접 하지 않은 행동이어서 그걸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알겠죠? 사역동사 시키다라고 알고 있었잖아. 그렇게 하면은 문제는 정작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have make let에 쓰는 이유는 간단해.
내가 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I changed my name을 언제 쓰는 거냐면, 자, 아이유는 예명이죠. 아이유는 원래 분명히 이지은이지. 근데 아이유가 예를 들어 예명을 오늘부터 AU라고 바꾸기로 했다. 그러면은 저 오늘부터 AU라고 불러주세요 하고 우리가 다 AU라고 불러주겠죠. 그러면 저렇게 쓰면 돼. 왜? 지가 바꾼 거니까. 근데 너네가 상식적으로 그냥 법원 가서 개명 신청을 하는 거는 법원이 바꿔주잖아. 니네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사역동사 써서 I had my name changed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반대로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가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미국 유학 가서 저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핸드폰 고장나면 다 너네한테 갖고 갈 거야. 왜? 잘 고치는 애인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수리점 가서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I had my phone fixed 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짐작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국어에서 생각하는 주어랑 영어에서 서브젝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죠? 서브젝트를 너네가 주어라고 외웠을 건데 단어시험 서브젝트 나왔지? 그치? 서브젝트가 너네가 주제, 뭐 과목 이렇게만 알고 있을 텐데 서브젝트는 서브가 무슨 뜻이냐면 미치다는 뜻이에요. 서브웨이 할 때 그 서브입니다. 젝트는 던진다는 뜻이고요. 어떤 영향력 아래다 던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인이라는 뜻이야. 주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말에서 생각하는 그 주어가 아니라고요. 얘는 그 서브젝트가 기본적으로 백성이랑 피실험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죠? 그럼 소연이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해서 백성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지? 백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군주의 통치를 받는 사람, 피지배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서브젝트는 애초에 주체라는 뜻이 아니라 꼬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인이에요. 하인. 알겠죠? 그래서 서브젝트는 그 문장에서의 주인이 아니야. 예를 들면 나 어제 머리 잘랐어 라고 했을 때는 현수 너가 머리 잘라? 아니잖아. 헤어드레서가 잘라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나는 어제 내 헤어드레서가 나의 머리를 자르도록 했어 이렇게 말하는 미친놈이 없어. 그지? 기본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에 있어서의 주인공이 나니까 나 어제 머리 잘랐어 라고 한국어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영어에서 서브젝트는 그 문장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동사의 꾸벅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서브젝트는 동사의 행위 주체야. 알겠죠? 그러면은 너네가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여태까지 내 구문 분석하면 주어 동사 찾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동사 찾고 주어 찾으셔야 돼요. 왜? 동사의 행위 주체가 누군지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영어야. 나 어제 머리 잘랐어. 영어로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방금 배운 사역동사를 활용한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영향력을 행사했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역순으로 갑시다. 앞으로 저는 구문 분석 안 한다고 했죠. 근데 뭐는 할 거냐면 동사를 찾는 연습은 할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주어 동사라고 얘기를 안 한 이유는 동사가 있다는 건 당연히 개, 꼬봉이 주어도 같이 딸려 나왔다는 뜻이야. 알겠지? 동사만 잘 찾으면 주어를 찾기가 쉬워요. 왜? 그 동사를 직접 행위한 놈만 찾으면 되니까. 한국어랑 영어가 생각하는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동사 찾고 주어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전략가에 써있죠. 동사를 찾고 주어를 찾자고. 알겠지? 그래서 동사를 찾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동사의 꼬봉이니까 앞으로는 주어 동사의 관계를 어떻게 역순으로 가자. 동사를 찾고 주어를 찾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에 대해서 좀 볼 거야. 자, 서브젝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사의 꼬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사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지. 그지? 주어라는 애는. 그럼 이제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볼게요. 자, 한국어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와요. 그죠? 근데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잠깐만. 이거 내가 잘못 썼네요. 보니까 목적어랑 서술형 위치가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한국어와 영어가 어때 위치가 다르죠. 우리는 동사가 먼저 안 나오고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문법 배우면 한국어에서도 용어 배우실 때 자동사, 타동사 개념을 배우실 텐데 우리는 사이드 메뉴예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타동사 자동사 나누는 게 구분이 없는 게 구분 의미가 없는 게 주어가 나오면 어차피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그걸 뭐하러 구분하냐고 그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사 타동사 개념을 굳이 체화하지 않아도 알아서 문장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영어는 달라. 영어는 문제는 뭐냐면 동사가 나오고 그 동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동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구나. 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해야겠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 타동사는 무슨 뜻이야? 목적어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은 그 목적어가 오브젝트라는 애죠. 그렇죠? 오브젝트를 좀 이해를 해볼게요. 결론은 뭐라고?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동사랑 타동사를 좀 다시 면밀하게 보면 자동사는 지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어가 혼자 알아서 행동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어요. 너네한테 영향 끼친 거 있어? 그냥 내가 움직였잖아. 그치? 이런 게 자동사예요. 근데 타동사는요. 영어로 타동사가 transitive verb라고 해요. 그죠? 타동사에 보면 이 trans가 너네 뭐 transplant, 뭐 transgender 이런 식으로 쓸 때 trans는 기본적으로 이동의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동사라는 애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야 되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동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목적한테 옮긴다는 뜻이야. 옮겨야 돼. 반드시 에너지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알겠죠? 이게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는요. 얘가 타동사에서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문을 한번 보여줄게. Walking dog is not allowed. allow는 허락하다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선을 이거 무슨 뜻이야? 제가 지금 왜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내가 저기다 어려운 단어 하나라도 썼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대답을 못할까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을 만한 구문인데 니네가 수능이 박살나는 이유가 뭔가 대단히 어려운 걸 몰라서가 아니라 저런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개가 금지됐다고 하면 뭔가 되게 윤리적일 것 같고 뭔가 좀 말이 안 될 것 같잖아. 니네가 봐도 그렇잖아. 그치? 그럼 그 워킹이 걸어다닌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워크는 걷다잖아. 걷는 거니까 영어야.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그냥 걷는 거잖아요. 자동사죠.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거야. 얘가 타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그래서 하나의 동명사구를 이룬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죠? 목적어야? 그치? 워크라는 걷는 행위가 옮겨져야 되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명사로. 그래서 걷는 행위를 쟤한테 옮기는 거잖아. 걷게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를 걷게 하는 행위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즉 뭡니까? 개 산책시키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어디 가면 보겠어? 미국 여행 갔을 때 공항 가면 보겠죠. 그치? 이런 게 안 되니까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영어는 결국 뭐다? 자동사, 타동사 구분해서 출발하셔야 된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 예사, 메리가 무슨 뜻? 결혼하다. 나중에 결혼할 거야? 생각해볼 거야?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결혼할 사람 하면 한 70%가 손들었거든? 요즘은 결혼할 사람 손들어봐. 전별이네요, 여기는. 아무도 없네? 현수 결혼할 거야? 왜? 그냥 어? 혼자 사는 게 편해? 혹시 인생이 2회차고 그런 거 아니지? 뭐 옛날에 같이 살아봤는데 재미없었다던가 이런 거 아니죠? 자, 어쨌든 자, 그럼 얘들아 결혼하다는 저 marry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 자, 그러면 혼자 결혼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아시겠죠? 제가 돈 드릴게요. 결혼 혼자 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 결혼 어떻게 혼자 해? 결혼하는 뭐야?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결혼하는 행위는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에너지를 옮기는 행위가 일어나야 되죠. marry는 타동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타동사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니네가 본능적으로 맨날 뭐라고 하냐면 with가 함께니까 I want to marry with you라고 해요. 그거 잘못된 거죠. 왜요? marry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어가 수반돼야 되는 거야. 당연히 목적 대상이 있어야 결혼하는 행위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브루노 마스의 가장 대표적인 곡 노래 중에 하나가 marry you죠. 그치? 너랑 결혼할래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고 싶으면 그 단어의 뜻을 그냥 한번 툭 던져봐, 허공에. 그리고 당연히 필연적으로 목적 대상이 떠오르면 그건 타동사입니다. 현수야, resem블이 무슨 뜻이야? 닮다, 자야, 타야. 타동사죠.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닮는 건 대상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싹 다 타동사예요. 엔터도 들어가다잖아. 어디로 들어간지 알려줘야 될 거냐. 엔터도 타동사라고. 왜냐 한국 사람들이 맨날 marry with라고 그러고 resemble with라고 그러고 enter into라고 그런다고. 이거 다 타동사라고. 되겠죠? 수능에서는 당연히 안 볼 거예요. 나중에 근데 토익 가시면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두 번째, 가다제. 선아 이거 자야 타야. 자동사겠죠 이거는. have는 그냥 갑자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누성자 자야 타야. 자동사겠죠. 그냥 일어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또 자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네가 불안감에 휩싸일 텐데, 그럼 자동사 따로 타동사 따로 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 어차피 몇 개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listen이랑 hear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영어의 listen 무슨 뜻? 듣다네? 지연아, hear은 뭐? 저도 듣다 아니야? 그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니네 초딩 때 영작하면 맨날 혼났던 게 그거 아니야? My favorite hobby is listening music 하면 혼나지 않습니까? 혼나지 않았어? 자, listen은 아까 봤듯이 to가 들어가야 돼요. My favorite hobby is listening to music이라고 해야죠. 그럼 여기서 딱 느낄 수 있는 건 얘는 자동사고 hear은 타동사죠. 왜 음악을 듣는 건 listen을 쓰셔야 되냐면 그냥 너네는 헤드폰을 끼거나 이어폰을 끼는 행위만 했을 뿐인데 음악이 들리는 거잖아. 그래서 음악을 듣는 행위는 보통 listen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listening to music이라고 하고요. 예슬이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마스크 때문에 내가 잘 안 들려서 예슬아 나 잘 안 들려 뭐라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목적성을 갖고 예슬이를 방향으로 찍고 이렇게 해서 듣는 거죠. 그지? 이건 타동사죠. 왜? 대상이 같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래서 I can hear you라고 하죠. 그지? 그럼 룩이랑 C도 마찬가지예요. 룩은 이렇게 내가 서서 눈 떴는데 현수 저기 보이지? 이게 룩인데 근데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현수야 내일 보자 이렇게 한 건 C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 편의점 see you 내일 또 보자라는 뜻인 거죠. C는 그래서 뒤에 타동사라서 들어가고 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대부분의 단어는 자동사 타동사를 같이 써요. 아시겠죠? 그 밑에 이거 보고 봐봐. 수연아 여기 이거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죠. 왜냐면 목적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뒤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나왔단 말이야. 얘는 타동사인 거야. 그러면은 너네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핵심 뜻을 이해하고 그거를 자유자재로 자동사스럽게 타동사스럽게만 해석하시면 돼요. 요거는 내 성적이 오르고 있어 라고 하시면 되죠. 그럼 증가하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뭐야? 내가 너의 성적을 증가시켜줄게 라는 뜻이잖아. 그럼 저 밑에는 증가시키다라고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너네 어떻게 하면 돼? 동사를 찾고 주어를 찾고 뒤에 목적어 찾으면 이게 바로 문장의 모형식이야. 알겠지? 문장의 모형식 누가 만든 줄 알아? 누가 만들었을까? 당연히 영어니까 영국 사람이겠죠. 그죠? 일본 사람이에요. 알겠죠? 니네는 지금 일본 사람이 만든 걸 들이다 외운 겁니다. 문장의 모형식 자체가 쓰레기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물론 그게 외국인 입장에서 배워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은 목적어 동사 앞에 나오니까. 그지? 그거 왜 가르치는 거냐면 외국인들이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만 배웠으면 됐지 모든 문장을 문장의 모형식에다 꾸겨넣으려고 하면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오브젝트라는 말을 조금 배워볼게. 미술하는 사람 여기 없나? 미술 근데 어쨌든 공부하다 보면 오브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오브제 들어봤어요 혹시? 그 오브젝트가 물체라는 뜻이잖아. 그럼 대체 왜 물체라는 뜻이냐면 그리고 우리가 미술할 때 왜 얘네들 오브제라고 하냐면 나 바라보는 대상과 얘가 지금 서 있는 대상이 나랑 반대죠. 나랑 반대에 서 있는 애들 다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결국 오브젝트는 프랑스 말이거든요. 서브젝트 오브젝트는 프랑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브제는 기본적으로 뭐야? 나랑 다른 놈이야. 오브젝트는 반드시 주어랑 달라야 돼요. 아시겠죠?
오브젝트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있는 게 뭐냐면 주어랑 다른 놈이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오브젝트가 동사로 쓰면 혹시 현재 뜻 뭔지 알아?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오브젝트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나랑 반대에 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하시면 주어랑 목적어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I love me 하면 지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에 너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내가 나 좋아할 수도 있지. 그때 쓰는 게 제비 대명사예요. 제비라는 말은요 두세 자 한 번 더라는 뜻이야. 돌아올 귀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가 목적으로 한 번 또 왔어요 라는 뜻이야. 그래서 같아졌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save나 saves를 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기대명사는 나중에 또 배울게요. 자, 그러면 영어에서 문장의 오형식의 틀을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7쪽에 있는 그쪽에 여러분들 필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subject, 주어라는 애는 문장에서의 문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랬어. 동사의 행위 주체를 우리는 subject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주어가 직접 하지 않은 행동을 현사를 누가 한다고?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봐. 누가 해?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가 직접 하지 않은 행위는 누가 나타낸다? 사역 동사. 알겠죠? 그래서 정리해줄게요. 얘는 have, make, 넷이 있죠? 얘는 주어가 직접 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 무슨 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만 필기해보세요. 영어야. 자동사 목적어 있으면 그냥 돼. 있을 수가 없죠. 혼자 붙이고 정복시인데. 근데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이렇게 서서 바라보는데 이렇게 서서 그냥 눈에 보이면 보이는 룩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 고개는 돌릴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돌리다가 선우랑 딱 찍어서 선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발생하겠네? 그러면은 소연아, 자동사 목적어를 수반하려면 뭐 있으면 될까? 전치사요. 전치사 잘 봐봐.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잖아. 근데 give it to me라 그래? give it to I라 그래? give it to me라 그러죠. 이 목적어네.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뭐해? 목적어 끌고 오죠. 그럼 SVO가 되네. 됐죠? 그래서 자동사랑 전치사를 섞으면 사고가 되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끝. 오브젝트의 뜻이 뭐라 그랬어? 주어랑 목적어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같으면 그때 쓰는 게 제가 뭐라고 했어? 같으면 쓰는 게 다시 돌아왔어요. 제기되면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략표는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동사를 찾고 주어를 찾자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동사 자타 부분에서 목적을 찾으시면 됩니다. 문장의 기본 구성 끝. 자, 그러면은 넘어가도 되죠? 다 한 사람 필기 다 한 사람 넘어가세요. 자,
자, 그래서 너네 문장의 오형식 배운 게 다 뭐 때문에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자동사, 타동사 때문에 가르친 거다. 알겠죠? 그래서 동사 맨날 이렇게 찝어서 너네한테 물어보면 그냥 뭐 하면 돼? 자인지 타인지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니네가 영어가 맨날 어려운 이유가 여기야. 시제 때문에 그래. 니네가 시제를 다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맨날 영어가 어려웠던 거야. 오늘 내가 싹 다 박살내줄게요. 시제가 영어로 텐스입니다. 텐스가 형용사 쓰면 뭐냐면 긴장감이 있는, 긴장은 팽팽함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나는 항상 궁금했어. 왜 하필이면 시제가 영어로 텐스일까라는 생각을 늘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공부하고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영어에서 텐스를 시제라고 번역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제라는 말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뭐라 되어 있냐면 내가 말하는 시점이랑 내가 표현하고 싶은 사건이랑 간의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마 문법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말에서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가라시가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영어는 아닙니다. 영어는요 시제가 시간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영어에서 동사를 나타낼 때 시제를 쓴다 하잖아요. 텐스요. 그 사건이 나한테 얼마나 지금 긴장감을 주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긴장감. 내가 지금 존재하는 나한테 긴장감을 준다는 건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게 크다라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현재 시제는요. 지금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내가 되게 긴장된 상태라는 뜻이야. 근데 과거 시제는 지금 나에게 영향력이 약해져서 긴장감을 주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긴장감이 가해지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현재 시제를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어제 너네가 독서실 가서 공부한 행위는 이미 끝났죠.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당장 긴장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과거 시제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긴장감을 주냐 안 주냐는 나한테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냐 안 끼치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네. 그럼 시간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간상의 거리감뿐만 아니라 시제로는 뭐까지 나타내냐면 인식상의 거리감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아냐 얼마나 잘 모르냐도 시제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지금, 과거 시제를 어제라고 공부하면 영어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리해줄게. 결론적으로 시제는 시간이랑 전혀 무관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시제와 태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시냐면 시제랑 시간은 다르다 이렇게 쓰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제를 무조건 시간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인식상의 거리도 따라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야. 저는 과거 시제 지금 써도 될까 안 될까? 써도 되죠. 왜? 시간이랑 무관하다고. 알겠지? 그다음에 현재 시제 미래에 써도 돼 안 돼? 돼. 과거에 써도 되고. 알겠지? 그래서 시제랑 시간에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릴게요. 거기다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렇게 쓰면 돼요. 현재 시제는요,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표현하는 거고, 과거 시제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거기다 각자 쓰시면 됩니다.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것만 쓰세요, 여러분. 자, 그럼 과거 시제로 대체 역사적 사실을 왜 얘기하냐? 소연이가 어제 공부한 거는 소연이 머릿속에만 있죠.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과거 시제 썼던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시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래 시제 없습니다. 미래 시제는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미래는요 조동사로 표현하거나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미래 시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시제가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서. 알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동사 어떻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로 구분한다고. 알겠지? 자, 그럼 능동태랑 수동태도 볼게요. 능동은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뜻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행동을 한다는 뜻이야. 내가 직접.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현수를 이렇게 때리면 때리는 입장에서 내가 행동을 직접 한 거죠. 그지? 목적어에 반드시 영향을 끼쳐야겠지. 이게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자동사로 쓰든 타동사로 쓰든 그냥 무조건 능동태는 방향이 어쪽이야? 무조건 오른쪽이야. 그래서 동사의 에너지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도 설계를 해놨습니다. 영어는. 알겠죠? 자, 근데 수동태는 잘 봐. 지금 목적어가 여기 있었던 게 지금 앞으로 나왔죠? 그러면 주어랑 동사 관계가 이렇게 뒤집힌 거네. 그러면 흐름이 어떻게 된 거야? 왼쪽으로 간 거야. 이게 능동 수동 개념입니다. 그럼 능동태는요 가해자 입장인 거고 수동태는 피해자 입장인 거야. 알겠지? 아직 쓰지는 마. 내가 일단 정리해줄게. 자, 그러면 피해자 입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치? 선우야, 그럼 무조건 동사가 뭐여야만 수동태를 쓸 수 있죠? 타동사. 알겠지? 타동사 아니면 수동태 못 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흐르던 타동사의 에너지 흐름을 전환시킨 게 누가 하는 거냐면 과거 분사가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맨날 수동태 B 플러스 PP라 배웠잖아. PP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왼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wash라고 하잖아. wash는 씻다, 뭐를 씻기다라는 뜻도 있겠지. 그러면 wash를 washed라고 바꾸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던 에너지의 방향이 왼쪽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야? 씻겨지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내가 세차를 했는데 그냥 기계 세차 돌렸어.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라 기계가 해준 거잖아.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뭐라 하는데 I had my car washed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이게 PP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B 플러스 PP가 수동태인 게 아니라 그냥 PP가 수동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다 쓰셨을 테니까 밑에 6번만 좀 쓸게요. 자, 6번은 밑인데 여기다가 쓸게. 자, 능동과 수동의 구분은요. 자, 능동태 가해자 입장이고, 자, 수동태는 피해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능동태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서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가죠. 근데 수동태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여기로 오고 PP가 된 다음에 전치사를 쓰고 보통 S를 쓰죠. 그래서 얘는 흐름이 왼쪽으로 뒤집혔다. 그래서 수동태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동사만 가능하다. 이거 보면 태는 끝입니다. 그래서 주어에다가 피해자를 쓸 건지 가해자를 쓸 건지 구분하는 게 태의 역할. 그래서 PP 자체가 애초에 수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하면 시제 태끝. 그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너네 동사 끝난 거야. 그치? 동사 자타 구분해서 시제 쓰고 태 구분만 하면 돼요. 시제는 내가 아는 세상이냐 모르는 세상 구분하는 거고, 태는 주어에다 가해자 쓸 거냐 피해자 쓸 거냐 구분해서 쓰는 거.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준동사예요. 준동사인데 필기 다 하셨나요? 넘어갈게요. 지울게. 한국말로 볼게. 한국말에서는 우리나라 공문법에서는 이걸 어디서 배우냐면 용언의 활용에서 배웁니다. 용언의 활용이라 하면 자, 수영하다가 동사죠. 수영하는 행위가 떠오를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매주 수영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지금 수영하는 행위를 명사화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인 선수를 여기도 봤대요. 수영을 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형용사화했죠. 그지? 이거를 우리나라 말에서는 용언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품사로 자주 바꾸죠. 자,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꾸는 건 대단히 인간 입장에서 본능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준동사라고 하죠. 준동사라고 하면 크게 동명사, 분사, 부정사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오늘 얘네 싹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제일 중요해. 나는 준동사라는 걸 배우면요 무조건 이것만 물어볼 거예요. 그냥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동사 찾았어. 그럼 그 다음 뭐 찾아?
주어 찾아서 그러면 준동사 찾아서 그럼 뭐 해야 돼? 의미상의 주어요. 자, 동사라는 애는 반드시 후봉인 주어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애초에 동사가 아빠인 거잖아. 아빠인 동사가 주어를 가졌으니 당연히 준동사도 뭐를 가져야 돼요? 주어를 가져야 되고 걔 이름이 뭐다?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네 무조건 동사 찾으면 주어 찾고 준동사 찾으면 의미상의 주어 찾을 거야. 이걸 못하니까 맨날 니네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을 못한 겁니다. 알겠죠? 맨날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랑 맨날 헷갈리잖아. 그치? 그 이유가 의미상의 주어를 못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동사요. 그냥 전략가 써있잖아. 니네 뭐만 하면 돼? 의미상의 주어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되겠죠? 그래서 맨날 꼬치꼬치 해볼 거야. 준동사의 대보다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분필이라면서. 그럼 바로 여기서 뭐라고 하면 돼? 의미상의 주어 찾는다. 라고 하시면 돼요. 가령 이런 거죠. 근데요. 투부정사잖아. 그러면 내가 이러고 있는다고.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 찾아라고 하는 거 없죠, 얘. 가져진 주어잖아. 영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왜 없냐면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생략했다라는 건 굳이 안 써도 이 글을 읽는 니네들을 위한 거야 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표기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 게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싹 다 어떻게 보셔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이래서 공부 분석하지 말라고 한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니네 또 뭐 요거 뭐 ATM 이런 거 이럴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걸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학생이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필기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간단하게 종류만 나열하겠습니다. 동명사라는 건 당연히 동사가 명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고, 분사는 니네 뭐라고 배웠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종류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뉩니다. 자, 눈치 빠른 사람은 지금까지 좀 보시면 저는 지금 계속 문법 개념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의 개념을 두 개로 찢을 때 그 두 개가 항상 대립적이었죠. 그죠? 그래서 대립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현재 분사는 능동이고요. 과거 분사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동이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공부해 주세요. 나중에 여기 제가 보충 설명해 줄 거예요. 나중에. 자, 부정사라고 하면요. 사실 부정사는 너네가 동사로 쓰던 걸 명사로도 바꾸고 형용사로도 바꾸고 부사로도 바꾼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투부정사 특히. 자, 부정사는요. 종류가 두 개입니다. 그냥 동사 원형 쓰는 거. 원형 부정사라고 해요. 그거를. 여기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네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요. 지원아, 투부정사 뭐라고 배웠었어? 자, 부정사라고 하는 거는요, not decided,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마 니네 이렇게 배웠을걸? 중고등학교 때. 투부정사는 품사가 안 정해져 있어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쓴다. 잘못 배우신 겁니다. 부정사가 품사가 안, 얘들 영어는 애초에 품사가 안 정해져 있죠? 그죠? water, 명사 쓰면 물인데 동사 쓰면 물을 주다잖아. 애초에 품사가 없는 애들이야. 얘네. 미친 언어입니다. 그게 부정사가 품사가 안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원래 영어는요 쓰임이 다 정해져 있어. 너네 영어 배울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야? 동사 쓸 때 앞에 3인칭이면 s, es 붙이고 이런 짓 하잖아. 우리나라 말은 안 하잖아. 그치? 얘네는 그게 중요한 언어야. 근데 진짜 다행인 건 영어가 그나마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어가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보다 배우기가 쉬운 이유가 그 변화가 적기 때문입니다. 원래 앞에 심지어 스페인어는요 앞에 여자일 때 남자일 때 동사 달라요. 골 때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놨는데 제가는 왜 투부정사냐면 원래 앞에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동사를 다 어떻게 쓰도록 다 정해놨는데 투부정사는 뭐야? 앞에가 남자든 여자든 격이 어떻든 무조건 그냥 투부정사 때려박아 버렸잖아. 이제 형태를 안 정했다 해서 이름 투부정사예요. 그럼 니네가 딱 봐도 어떤 게 느껴져?
뭔가 부정사를 쓰면 개뿔일 것 같잖아. 동사를 쓰면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수일치도 시켜야 되고 시제일치도 시켜야 되는데 투부정사를 써버리면 개꿀이잖아. 언제든 상관없이 그냥 투 동사가 그냥 써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게 문장의 모양식입니다. 왜? 동사 하나 쓰고 준동사 써서 굳이 주어 동사를 두 번 안 써도 되는 개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문장의 모양식 중에 모양식은 개꿀 문장인 거예요. 알겠지? 이걸 나중에 어떤 막판에 배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접속사를 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동사를 하나만 쓸까? 그래서 준동사 발전이 근대 영어부터 타고 올라온 겁니다. 자, 이거 다 썼죠? 자, 쓴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장면 보고 보시면 돼요. 됐지? 자, 얘들아, 문제 이런 거야. 너네 혹시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랑 동명사랑 이렇게 바꾼 적 있을 거야. 그거 바꾸면 안 됩니다. 뜻 달라요. 스터딩이랑 투스터딩 뜻이 달라요. 얘네가 갖고 있는 시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시면은 의미가 왜곡돼요. 그래서 얘네가 갖고 있는 시간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너네 다음 장에 있는 그 그래프 있죠? 거기에다 별표 크게 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우리 동사라는 애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동사라는 것이 동작을 나타낸다라고만 국한해서 보면 동작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행위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작이라는 건 단지 뭐랑 같이 이루어지냐면 시간의 개념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여기서 움직일 때랑 움직여서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랑 시간이 경과되죠. 그래서 동작은 무조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총 추출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5가지예요. 그 5가지에 따라서 준동사를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잘 보세요.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행위를 상상해 볼 수 있지. 너네 대학 내후년에 가잖아. 근데 인간은 내후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지?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동작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너네 1학년 끝났잖아, 작년에. 그지? 작년에 1학년이라는 학기가 끝났어요. 이런 것들도 끝났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너네 지금 수업 듣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30분 후면 집에 가. 근데 30분 후에 집에 가는 전까지 이 하고 있는 행위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작부터 끝 싹 다. 그지?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아예 없는 거. 시간성이 아예 안 느껴지는 거. 그래서 총 5개. 자, 미래는 누구냐면 몇 투부정사? 얘네 want 쓰면 왜 투부정사 쓰는 거야? I want to go home. 나 집에 가고 싶어. 집에 못 갔으니까. 집에 가는 행위 뒤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투부정사 쓰는 거야. 알겠죠? I want to go home. 그리고 니네 내신할 때 허접시게 많이 했던 거. Mom allowed me to go home. 얘들아, 허락을 하잖아. 허락을 해야 집에 갈 거 아니야. 허락을 하기 전에는 이거 아직 안 일어나는 행위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쓴 거야. 엄마 에버랜드 갔다 와도 돼? 하고 에버랜드 가야죠. 에버랜드 가서 신나게 티익스프레스 타고 있으면 갔다 와도 되냐고 하는 미친놈이 어딨냐고. 그치? 자,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중, B 플러스 ing 너네가 배운 적 있을 거야. 현재 분사가 하고 있는 중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ing는 현재 분사예요. 자, 중국어에서는 실제로 미완료와 완료 시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는 끝난 게 아니지. 너네 아직 수업 안 끝났잖아. 그지? 그럼 30분 후에는 수업이 끝나겠네? 그럼 누가 표현하는 거야? 그게 과거 분사가 표현하는 거야. 현재 완료가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현재 완료라는 건 말 그대로 완료, 완전히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럼 30분 후에 딱 끝난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가 와. 선우야 어디야? 나 지금 수업 끝났어. I've just finished 라고 하면은 수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너네가 봐도 얘네 둘이 서로 대립이죠? 내가 아까 대립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조망한다라는 건 뭐냐면 시작부터 끝을 다 볼 줄 안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나타내냐면 동사 원형이 나타내요. 원형 부정사. 알겠죠? 자, 시간성이 없는 건 누구냐면 동명사입니다. 동사가 완전히 동사적 성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명사가 돼버리죠. 아, 나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 라고 예를 들어 영화가 있겠다 치자. 거기에서 영화가 공부를 뭔가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던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죠. 그냥 명사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ing는 동명사입니다. 그럼 니네가 딱 봐도 그래서 니네 맨날 중학생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현재 분사랑 동명사 맨날 구분하는 거. 그래서 시간성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간 정보 다 배웠어. 얘들아, 시제는 시간을 표현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 거리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 그치? 시간은 누가 나타내는 거야? 준동사가 나타내는 거야. 시간 정보는 준동사가 나타낸다고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재 시제의 동사원형을 쓰는 이유를 한번 볼게. 동사원형이 뭐라고 했어? 시작부터 끝이라고 했지. 맨날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what do you do랑 what are you doing을 물어볼게요. 이거 소연이 했죠? 나머지만 물어볼게요. 시원스쿨 1강이야. 누구나 영어 공부하면 맨 처음에 다 공부하는 거야. 예설 what do you do 무슨 뜻이야? 직업이 뭐니? 한 번에 맞추네. 자, 아마 본인이 스스로 what do you do를 뭐하니라고 했으면 시제 공부 망한 겁니다. 알겠죠? 내가 얘기했잖아. 현재 시제에 시간이 무관하다고. 그치? What are you doing은 지금 뭐하냐. 그래서 너 뭐해? 라고 하려면 뭐라 해야 돼?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해야 돼요. What do you do는 너 맨날 뭐해? 라고 하셔야 돼요. 맨날 뭐해 먹고 살아? 네 직업이 뭐니?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거. 너네 문법책 맨 끝자락에 가면 혹시 뭐 우리 학원에서 대치동 중앙용법 뭐 이런 거 공부해 보시면 한 뒤쪽에 가보면 시제일치의 예외라고 돼 있을 거야. 시제일치의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시제를 잘못 배우니까 그렇게 예외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봐봐. 여기가 과거네? 그럼 여기도 과거 써야 되는데 과학적 사실은요 현재 시제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예외 규칙에. 그거 개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니네가 시제 일치시킨답시고 여기다 멘트라고 해보면 무슨 뜻 되는 거야? 오늘부터 지구는 태양 주변 안 돈다는 뜻이야. 이미 다 돌아서 끝났다는 뜻이잖아. 얘들아, 내가 배웠을 때도 돌고 있고 지금도 돌고 있고 내일도 돌 거잖아. 그치? 맨날이니까. 그래서 저거 뭐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시제랑 시간 정보를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 조동사 하면 이제 집에 갈 거야. 조금만 참아. 자, 오늘 수업 듣다가 이렇게 피곤해서 다 못 들었으면 인강 올라가니까 인강으로 다시 한번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하는 거 되게 중요해. 다시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인강으로 올라가니까. 예슬아, 한 번만 또 물어볼게. 조동사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라 했지. 아, 모른다 했어? 그럼 지원아, 뭐야? 소연아, 뭐야? 너 들은 적 있지 않아? 네. 들은 적 있지 않아? 내가 이거 한번 설명 안 했어?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아니, 꾸며주고 도와주는 것까지는 그래, 그렇다고 쉽게 조동사가 진짜 도울 뒷자리죠. 뭐 어떻게 도와주는데? 그걸 알아야 써볼 거야. 그죠? 조동사 하면 니네 맨날 뭐라 그러면 can, could, will 막 이런 걸로 끝나. 그건 그냥 종류 나열한 거잖아. 정의가 아니라. 그죠? 조동사는 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조동사는 뭐냐면요. 추측이에요. 이제 열쇠가 풀렸죠? 내가 아까 동사 뭐로 나타낸다 했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사실이 아닌 건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인지 모르니까 추측해야 되죠? 그러면 사실인 건 동사 쓰면 되고 추측인 건 조동사 섞으면 돼요. 그래서 조동사 오른쪽에다 뭐라 쓰시냐면 크게 추측이라고 써놓기 바랍니다. 조동사는요 추측의 의미를 동사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화에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지? 조동사 하면 니네 바로 뭐라 얘기해야 돼? 추측이요 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조동사가 없으면 사실이에요. 조동사가 있으면 추측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동사가 또 두 개로 나뉘어요. 조동사 현재형과 조동사 과거형이에요. 자, can은 할 수 있다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 could는 니네가 맨날 뭐라 하면 할 수 있었다라고 할 겁니다. 이러면 나갑니다.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
시제는 시간상의 거리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고. 그래, 푸드가 할 수 있었다도 쓰일 수 있어. 진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과거형을 쓸 수도 있다고.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Would you please give your book? would랑 could 썼잖아. 근데 지금인데 시제는 시간을 무관하다. 거리를 표현하는 거. 자, 이거 아까 했던 거죠. 그러면 조동사의 현재형과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다는 거 방금 배웠어. 조동사의 현재형은 뭐야? 뜻이 현재 시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럼 조동사의 현재형은 무슨 뭐라고 하면 돼? 그죠? 할 수 있다고? 수치. 얘들아 공부 잘하고 싶으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념을 응용하는 센스를 익히셔야 돼요. 아까 조동사 추측이라고 했잖아. 이 현재 시제가 눈에 보이는 거라고 했죠. 그럼 조동사 현재는 뭐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측하는 거. 과거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측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측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측하는 것 중에 실현 가능성. 현수야, 실현 가능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형이 높습니까? 과거형이 높습니까? 네. 실현 가능성, 일어날 가능성. 실제로 진짜 일어날 가능성. 추측했잖아, 그치? 일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누가 더 높아? 현재형이랑 과거형? 현재형이야. 알겠죠? 잘 봐. 그래서 현재형은요 실현 가능성이 있거나 높은 현상을 추측하는 거고, 과거형은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현상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박하니까 다 뭐야? 아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 공부 좀 할 거야. 그죠? 이거 뭐랑 연결돼? 가정법 암시하는 거지. 알겠지? 가정법 배우려면 뭐가 제일 이해가 돼야 돼? 조동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알겠죠? 자, 조동사 현재형과 과거형에 이거 써놓으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측,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측.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까지만 쓰십시다. 왜? 아, 4시에 학원 있다고? 그러면은 50분쯤에 나가면 되지. 아, 50분쯤에 그냥 나가면 되겠지? 뒤에 거는 인강 들으면 되고 오늘 올라갈 거야. 됐지? 자, 다 썼죠? 자, 그러면은 조동사는 추측인 거잖아. 그럼 약한 추측이 있고 강한 추측이 있겠지. 그럼 상대성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겠네? 조동사는 그래서 종류별로 뜻만 이해하면 돼요. can, 할 수 있다. 가능성이 높겠죠, 푸드보다. 푸드는 뭐라 해야 돼? 할 수도 있다. 얘네 그래서 조동사 배우다 보면 푸드가 공손한 표현이라고 배운 적 있을 거야. 왜 그러겠어? Can you lend me some money? 형사한테 돈 좀 빌려주라. 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지. 푸드는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돈을 좀 빌려줄 수도 있어? 어때요? 좀 더 존중하는 거 같죠? 그러니까 니네가 미국에 여행 가면 항상 종업원이 너네한테 푸드랑 무드 쓰는 거야. 고객이 왕이니까. 됐죠? will은요 할 것이다라는 뜻이야. 미래 시제라 배웠잖아. 개소리입니다. 그냥 지금 시점에서 내가 나 이거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뭐야? 할 텐데라고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아, 하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의지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너네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해야 돼요. 무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뜻 되는 거야. 알겠지? 무드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각자 그 의미별로 종류별로 의미 정리하는 거 있지? 거기다가 이거 쓰시면 돼요. 비고잉 투는 이건 안 써도 돼. 이 두 개만 쓰시면 돼요. 캔이랑 푸드, 윌이랑 무드는 거기다가 조그맣게 너무 크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종류.
이거 좀 설명해 줄게요. 너네 미래 나타낼 때, 미래 시제 나타낼 때 will 동사원형, be going to 부정사 이거 써도 된다. 둘이 같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달라. 조동사죠. 추측하는 거야.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나 그래도 그렇게 할래. 나 내일 몇 시에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 공부할래. 나 공부할 거야. 그럼 will 쓰면 돼. 근데 이건 뭐냐면 니네 다음 주 월요일에 나랑 6시에 수업하잖아요. 그건 정해져 있죠. 그건 사실이죠. 조동사 지금 그냥 동사 썼잖아. 이건 사실의 미래를 나타내는 거고 이건 불확실한 미래 나타낼 때 쓰는 거야. 알겠지? 지금 어떻게 달라요. 그냥 참고로 알아도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 그럼 다음 거. 자, 나머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너네 사실 우드쿠드만 사실 공부해도 조동사 가능 해결한 건데 슈얼은 현재형이고 슈드는 과거형이잖아. 슈얼 같은 경우는 현대형에서 잘 안 써요. 지금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업.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슈드는 니네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잖아. 땡이야. 슈드는 마땅하다라는 뜻이야.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하다. 알겠죠? 이거 좀 써보세요. 슈드. 그래서 조동사에서 너네가 슈드를 제일 못해. 그리고 근데 제일 중요해. 제일 많이 나오거든. 자, 슈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슈드는 기본적으로 쉘이 현재형이잖아. 쉘이 명사로 어떤 뜻이냐면 신의 의지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 쉘 같은 경우는 고전에서 많이 볼 텐데 이런 거야. 한국어로 치면은 마땅히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안 쓰겠죠. 고어니까. 쉘은 왜냐면 신이 내린 의지, 운명이라는 뜻이라서 난 그걸 그냥 고치 못해 따라야 된다는 뜻이거든. 슈드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내가 열차라고 생각해보세요. 열차는 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 앞에 벽이 있어. 근데 10초 후에 당연히 부딪힐 거라는 거 너네 알지? 거기다 will 쓰면 안 돼. The train should crash the wall이라고 봐줘야 돼요. should는 누가 봐도 당연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학생이면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must가 아니라 should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may랑 might는요 현재 과거형인데 이거 현대형으로 넘어와서 그냥 두 개 거의 겹쳐졌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may랑 might는 그냥 뭐라고 하면 돼? 뭐뭐일지도 몰라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쓰면 돼요. 그래서 should랑 may, might만 쓰세요. 그래서 may, might는 뭐야? 되게 약한 추측. 가장 약한 겁니다. 자, 그럼 must는 과거형이 없죠. must는 뭐냐면 엄청 강한 추측이야. 당연히 그럴 거야라는 생각이라서 틀림없다,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강한 추측. 그래서 과거형이 없는 이유는 과거형이라면 가능성이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must가 애초에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과거형이 어떻게 있냐고. 그래서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must는 그러면 틀림없다라고 하는데 틀림없을 수도 있다? 그럼 might 써야지. 그죠? must는 애초에 강하게 한정시켜버린 거라서 그래서 과거형이 없어요. must까지 하면은 조동사 끝. 다 배운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자, 다 쓰시면요. 이제 조동사 동사원형 쓰는 거랑 완료형 쓰는 거랑 또 다르거든. 지현아 아까 PP 뭐라고 했어? 과거 분사 어떤 거 나타냈다? 수동 말고 시간 정도 끝. 얘들아 이거는 이미 내가 추측하는 시점에서 이미 끝난 거야. 알겠지? 이미 완료된 거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조동사 동사 원형은 말하는 지금 시점에서 현재를 추측하는 거예요. I can do it. 나 그거 할 수 있어.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완료형을 섞으면 지금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둘은요 시간 정보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거기다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부터는 이제 그냥 뜻만 보면서 그냥 익히면 돼. 굳이 필기 안 해도 되고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should 동사 원형은 당연히 뭐뭐 하는 게 마땅해 라는 뜻이겠죠. 근데 should have pp는 아 그때 그거 하는 게 마땅했는데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네.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should have pp에서 아 할 걸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might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는데 might have pp는 뭐야? 아 그때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과거를 추측하는 거예요. must도 뭐뭐임에 틀림없던데 must have pp를 쓰면 뭐야? 뭐뭐였었으면 틀림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간 정보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거야. 지금을 추측하냐, 옛날을 추측하냐. 알겠지? 그래서 조동사를 기본적으로 pp를 쓸 때는 이미 끝났다는 뜻이니까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 너네가 지금까지 배운 게 다 요놈 때문에 그런 거야. 다음 장 넘기시면 돼요. 가정법이요. 가정법이 뭐야? 어렵지. 직설법은 뭐야? 우리 직설적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 쟤는 너무 직설적이야. 영화 직설법 뭐야? 비유하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현수가 시험에 20점 맞아왔어. 현수가 공부 왜 이렇게 못해? 직설적이죠. 상처받겠지? 이제 직설법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눈치챘죠? 저는 무조건 공부를 가르칠 때 다 이문법 좀 찢어줄 거라는 거. 그럼 가정법은 뭐겠어? 있는 그대로 표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한테 이런 거죠. 현수 그러니까 지난주에 PC방 안 가고 독서실 갔어 봐. 20점 나왔겠어? 어때요? 우회적으로 매기고 웃자죠. 네, 이게 가정법. 보이지 않는 걸 통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설법, 가정법에 이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걸 통해 얘기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동사 쓰면 돼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니까 뭐야? 모르는 거네? 그럼 뭐 해야 돼? 추측해야겠지. 그래서 조동사는 당연히 써야죠. 가정법은 그래서 if가 아니에요. 조동사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세상을 표현했다는 거야. 그럼 통해라는 말에서 너네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보이지 않는 걸로 얘기했다는 건 보이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니야? 잘 봐. 현수한테 그러니까 저 지난주에 PC방 가지 말고 독서실 가지기로 했어 라고 얘기했다 쳐. 그럼 눈에 보이는 세상은 PC방을 간 거야 현수가.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독서실 간 세상이죠. 그래서 니네가 독서실 간 세상에서 PC방을 갔다는 정보를 추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지금 현수 지난주에 공부 안 한 거 비판하려고 하는 거구나. 해서 가정법으로 얘기한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가정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통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속뜻을 추론하셔야 돼요. 속뜻을 추론한다는 말은 결국 뭐랑 같은 말이냐면 필자나 화자의 결과 의도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 내지는 글을 쓰는 사람의 진짜 의도가 뭔지를 가정법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걸 추출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가정법을 위한 토대는 마련이 됐습니다. 내가 고도화라고 했잖아. 고도화가 뭐야? 밑에서부터 점차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단계 논리성을 갖추고 연결하셔야 돼요. 지금 저거 다 연결시켜드렸죠. 그죠? 시제라는 개념을 조동사, 현재형, 과거형 쓸 때 연결해왔지. 조동사라는 개념 그래서 지금 어디로 연결하고 있는 거야? 가정법으로 연결하고 있지.
가정법에서 뭐만 하면 돼? 조동사랑 현재만, 아니 시제만 제대로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가정법에 대한 고도화를 해보겠습니다. 좀 흐릿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책 기준이거든요. 여기는 고도화 하는 데니까 되게 짤막하게 표기할게요. 대충. 자, 오늘 시제는 현재랑 과거가 있다고 했죠. 이거는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동사도 마찬가지로 현재와 과거가 있죠. 그래서 조동사에도 현재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제 개념 끌고 와서 고도화하면 되네. 그러면은 조동사가 추측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시제는 눈에 보이는 걸 추측하는 거고 과거 시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측하는 거예요. 왜 더불어서 조동사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것과 조동사를 쓰고 완료형을 쓰는 게 차이가 있는데 조동사 동사 원형을 쓰면 이거는 지금 추측하는 거고 have PP는 과거를 추측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개념을 그대로 또 끌고 와서 고도화하시면 돼요. 가정법이 뜻이 뭐였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얘기한다는 거잖아.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현수가 뭐 써야 돼? 과거 써야 되죠. 그래서 이름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됐죠? 과거 시제 써야 돼요. 그래서 시제가 썼던 과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니까 실현가능성 소연아 높을까 낮을까? 낮겠죠. 그러면 조동사 현재형 써야 돼? 과거형 써야 돼? 과거형. 그래서 과거 시제 쓰셔야 되고요. 조동사 과거형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요. 자, 지금 추측하는 거 했죠. 그리고 완료형 쓰면은 과거 추측하는 거 했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입장에서 상상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얘는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타냅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완료니까 과거를 추측하는 거네. 그럼 이거는 과거를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조동사 과거형에 뭐를 쓰는 거야? 가정법 끝. 가정법 미래는 당연히 없겠죠. 미래 시제가 없는데 미래가 어떻게 있겠어, 그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략화를 시켜줬었죠? 설명회 때? 다 과거형 들어가야 되네, 그치? 우프 슈가가 없으면 가정법 아닙니다. 끝. 그리고 상상했기 때문에 이 상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번에는 속도 추정을 해야 됩니다. 성준아, 뒤에 되게 중요한 걸 거거든. 너 꼭 들어라,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만 하면 진짜 보내줄게.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수업 다 끝났어요. 문법 다 배운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것만 다 알고 있어도 돼요. 되게 간단하지? 그치? 이게 다야. 정리해볼까? 지원아, 문제에서 무조건 뭐만 찾아? 동사. 동사 찾으면 무조건 뭐 있으니까? 주어. 동사 자타 구분하면 타동사의 목적이 있겠네? 그치? 문장 구성 끝났죠? 그럼 이제 동사에다가 뭐 하면 돼? 시제 넣고 태 넣으면 되잖아. 이제 시제는 뭐라고 했어?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태는 가해자, 피해자. 동사 끝. 문장 구성도 끝. 그러면 시간 정보는 시제가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 누가 나타낸다? 준동사. 이제 준동사. 너네 준동사 그냥 배웠잖아. 준동사 시간 정보예요. 알겠죠? 그 시간 정보 이해하고 준동사로 의미성조로 찾아서 문장 연결하고 끝. 그 다음에 동사 배우는 거 배웠지? 그럼 동사를 통해서 사실을 표현하는 거네. 그럼 이제 추측을 표현하는 건 누가 표현한다? 조동사. 조동사도 현재형, 과거형. 과거형을 통해서 가정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죠?
자,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명사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동사 캔버스 훈련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캔버스라는 말이 뭐냐면 도화지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얘기하는 선생님은 다 다르겠지만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이렇게 캔버스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쌤은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논리적인 서랍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개념이 어디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니네가 맨날 문법 개념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냐면 개념을 정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과목도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고 싶어요 라는 욕심이 있다. 특히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캔버스 훈련을 거기다 써보셔야 되고 안 되면 가져오세요. 조금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러면 이 흰 도화지에 방금 배운 걸 정리해볼게. 자, 우리 오늘 동사라는 애를 배웠어요. 자, 동사라는 애는 우리가 결국 세상을 현상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은 사실인 게 있고 우리가 사실이지 않아서 추측해야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측이라는 말은 결국 뭐랑 같은 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찢어지네요. 그죠? 사실인 거는 우리가 뭘로 표현한다고 했어? 동사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지? 그냥 동사, 일반적인 동사를 쓰는 거. 동사를 쓸 때 기본적으로 동사는 뭐랑 뭐로 나뉜다? 자동사, 타동사. 그리고 이제 자타 구분을 통해서 이제 동사를 어떻게 써야 된다? 뭐랑 뭐에 따라서 시제와 태. 시제는 뭐랑 뭐가 있다?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태는 능동태, 수동태. 자, 시제는 시각이랑 무관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간 정보를 표현하는 거는 누구니까? 준동사. 준동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동명사, 분사,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리고 부정사는 원형 부정사, 투부정사. 그래서 이 동사를 통해서 표현한 건 결국 뭐다? 직설법. 끝. 자, 추측은 조동사를 써야 된다. 조동사는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다. 그와 동시에 조동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완료형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럼 이 과거형에서 뭐가 나온다? 가정법.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니들이 여기 된 걸 이렇게 루트를 구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고도화 전략합니다. 자, 필기하시면 되고요. 쓸 때 세로 불편한 가로로 뒤집어서 쓰셔도 돼요. 진작 얘기해줄게요. 나 만나기 전부터 이렇게 배운 적 있어? 아니요. 그치?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잘할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공부해서 될까 안 될까? 안 된 거 여러 번 경험하셨죠?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다 쓰셨나요? 거기다 이렇게 써가죠? 그래서 방금 선한테 얘기했던 게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제를 이렇게 공부한 적도 없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이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시간도 필요한. 자, 이제 마무리하고 숙제 알려주고 끝낼게.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리면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 써먹는 연습도 중요한데 그러나 어떤 학습이 병행되어야 이게 쓸모가 있을까? 단어 열심히 해줘. 알겠지? 넌 패스한 거 뭐라는 안 하겠지만 내가 조금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노력을 좀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래서 계속 넌 패스 받는 거. 이러면 어차피 지가 알아서 나가더라고 학원을.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래 봐야 니네만 손해일 거 아니야. 나 니네 내년에 그만두게 해주는 게 내 목표야. 빨리 끝내서 빨리 나가게 하는 거야. 그럼 너네도 뭔가 협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네 부모님도 좋고 나도 좋고 너네도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내가 책임지고 2등급 무조건 받게 해줄게. 그럼 니네도 뭘 해줘야 될 거야. 알겠지? 자, 너네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서랍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여기 안 가르친 거 하나라도 있어? 근데 내가 가르친 것 중에 하나라도 논리적인 플로를 안 타고 별개로 가르친 거 없어요. 그죠?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니네 이게 안 되니까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현수였나? 그 if가 가정법이냐고 했던 거 너가 물어봤지? 네. 아니죠. 조동사잖아. 그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소연이가 말한 거 맞습니다. 이제 뭐가 제일 생명이다? 복습이 생명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니네 서랍 만들 줄 아는지 물어볼 거야. 이거 시험이야. 알겠죠? 서랍을 만들 줄 알게 너네가 개념을 복습해 오셔야 돼요. 숙제는 뭐냐면 11부터 15 단어 발음하면서 외우시고요. 자, 이제 이거 20년 9월 있지? 11월 했잖아. 이제 9월 거 너네가 기본형 집에서 시간 재고 문제 푼 다음에 딕테이션하고 딕테이션 채점까지 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걸 이제 숙제로 해오셔야 돼요. 반드시 오늘 보니까 앞에 시드 교재 그 걸린 시간 쓰고 성적 쓰잖아. 그 밑에 제발 틀린 것도 좀 써줘. 알겠지? 그럼 다음 장에 넘겨서 틀린 이유도 좀 써주세요. 그래야 내가 집계를 쉽게 하니까. 알겠죠? 숙제 꼭 열심히 해오시고요. 지금 숙제 다 제대로 하고 있는데 성실도 평가하고 있으니까. 알겠지? 꼭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뭐냐면 오늘 배운 문법 보도와 훈련을 너네가 복습해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여기 찍고 있을 거야. 그러면 현수가 아 이거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전략화가 되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네 내가 그 밑에다 다 굵은 표시해가지고 전략화 이렇게 써있잖아. 그거 다 이거 가리키고 있을 때 얘기할 줄 알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거 연습해오시고 이거 서랍 그리는 거 연습해오세요. 그럼 제가 캔버스 드리면 바로바로 그려야 돼. 알겠죠? 만약에 오늘 배웠다가 개념을 잘 모르겠으면 오늘 인터넷 강의 올라가니까 꼭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질문 있어요? 고생 많았어. 자,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